자, 기타 장부 87페이지 기타 장부를 보는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등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는 이렇게 무엇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냐면 접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면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심사를 하고 심사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기록을 하고 만약에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각하를 하겠죠. 각하를 하고요. 이때 기록과 각하가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하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얘를 이렇게 딱 잘라 볼게요. 가운데로 이렇게 뚝 자릅니다. 그 접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접수장이라는 데다 기록을 하는 거 있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이 접수장에는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기타 문서, 신청서 접수장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는데 잘라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따지면 전부 다 보존연한이 몇 년 보존하는 거냐면은 5년 동안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나오는 것은 보존연한이 몇 년이냐면은 10년 보존장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신청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이다? 5년 보존. 근데 기타 문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이다? 10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은 결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각하를 하게 되면 결정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결정서 원본을 묶어놔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결정원본 편철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원본 편철장은 몇 년 보존이다? 이쪽에 있으니까 10년간 보존 장부예요. 그리고 이의신청도 서면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서 편철장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이의신청 편철장도 몇 년 보존이다? 여기서 10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전자신청을 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신청을 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사용자 등록 신청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편철장 요것도 몇 년이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맨 앞머리에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몇 년이다? 5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서, 등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5년간 보존하고요. 신청서 나오면 5년이에요. 그리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도 몇 년간 보존이다? 5년간 보존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영구보존장부가 이제 영구보존장부.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등기부 영구보존장부고요. 그 다음에 폐쇄 등기기록,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보존장부고요. 신탁 등기할 때 작성하는 신탁원부도 영구보존장부고요. 공동담보목록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 문제는. 자, 이 공동담보목록은 과거에는
제출을 했었단 말이죠. 과거에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목록은 담보로 제공되는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무엇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등기관이 무엇해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요게 5개인데 시험에 3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매매 목록. 매매 목록도 등기부로 취급되는 거예요. 매매 목록도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 장부인데 그럼 이 매매 목록은 우리가 언제 제출을 하느냐? 2가지죠.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둘 이상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면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무엇을 제출한다?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의 신고 필증에 하나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해라?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접수장 나오죠. 이 접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으면 접수장에다가 접수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 목적이라든지 접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때 접수 번호는 1년마다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많을 경우에는 1월 단위로 조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공동담보 목록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무엇하는 거야? 작성하는 거예요. 첨부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이라고 써있죠. 이 등기부 부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거예요. 등기부와 동일한 것을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관하는데 역시 이것도 등기부 부본은 이 등기부 부본 자료를 우리가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것은 등기부가 멸실됐을 때 무엇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거든요. 됐나요? 하나 이제 더 보면 도면. 자, 도면도 이 도면도 몇 년 보존이다? 이 도면도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은 언제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제공을 해야 되느냐? 토지에 예를 들어서 토지의 일부에 우리 토지의 일부에 이거 가능한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가능하겠죠. 또 무엇도 가능하다? 임차권도 가능하겠죠. 즉 토지의 일부에 용인문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무엇을 첨부를 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거기다 뭐를 표시해 줘야 돼요? 거기다가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이 건물에는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 임차권을 설정할 때. 그죠? 그리고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에 이렇게 건물에 수동의 건물이 있다.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때 이때 도면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거를 제출하는 거냐면은 한 동 건물의 소재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층별로 각 층의 평면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각 층의 평면도가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평면도가 들어가줘야 돼. 이럴 때 무엇을 제출한다? 도면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면은 전자문서로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는데 자연인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냥 제출해도 도면으로 종이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요게 지금 이 화면상에 칠판에 보이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보존 연한하고 각각의 어떤 장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장부의 관리가 나와요. 장부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장부의 관리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동 금지예요. 자, 등기부의 이동 금지. 등기부의 이동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등기부는 이동이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를 제외하고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요. 그런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당연히 이동이 가능하고요. 바로 밑에 나와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법관이 발부한,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두 가지예요. 법원, 이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소 밖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경우에는 요 경우라 하더라도 이동은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은 안 된다? 이동은 금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등기부가 무엇이 됐을 때 등기부가 손상이 되면 이걸 무엇을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에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사람, 복구를 하는데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다. 이게 대법원장. 자, 복구는 누가 할까요? 복구는 전산 운영 책임관이 합니다. 복구는 전산 운영 책임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복구를 할까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를 가지고 등기부가 손상됐을 때 이걸 무엇을 한다? 복구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1번 기억 설명해 드렸고요. 니은에 보시면 복구 절차 보시면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산운영 책임관이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전산운영 책임관이 보고하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행정처장에게 무엇을 한다?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구를 해요? 등기부 부본 자료를 가지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복구를 이제 하게 되면 역시 또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우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C번 보시면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손상, 멸실에 염려가 있을 경우에 역시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무엇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공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부의 공개. 이 공개는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공개는 두 개로 나눠서 보시는데 등기부하고 신청서 기타. 신청서 기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렇게 되는데 증명서하고요. 증명서하고 열람 이렇게 보면은 증명서와 열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가능하죠. 얘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게 되면 등기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증명서 발급은 안 돼요. 열람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무엇할 수 있다? 부분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 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등기부를 열람할 때 권한 필요 없죠.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열람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대리 권한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보시면 발급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서라든지 열람 같은 경우는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죠. 방법은 방문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도 가능하거든요. 무인 발급기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무인 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무인 발급기의 설치 장소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그 설치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보면은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를 해야 돼요. 종류를 무엇해라? 명시해라 이겁니다. 종류에는 이제 전부가 두 개, 전부와 관련된 것이 두 종류가 있고 일부와 관련된 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무엇해라? 명시해라 이겁니다. 명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실과 다름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 요걸 써줘야 되는 거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문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여러 장일 경우에는 여기는 써 있지 않는데 여러 장일 경우에는요 연속성을 확인해 줘야 돼요. 연속성이 있음을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넓은 의미의 광의의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 광의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광의 즉 어떤 거냐면은 저기 앞에서 영구보존장부의 신탁 원부, 도면,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같이 주세요라고 신청서에 써줘야 돼요. 신청서에 이것을 써주면 증명서에 포함해서 이를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즉, 자, 교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니은에 보면 나와 있죠.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때는 증명서와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을 하고요. 다섯 번째,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요 부분, 요 집합 건물. 만약에 내가 101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무엇과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전유 부분
해당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무엇으로 본다? 1. 등기 기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여기에 나머지 102호, 201호 다 필요 없잖아요. 요것만 필요한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열람에 보시면은요. 열람의 경우에 기억이 중요하죠.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니은도 증명서랑 똑같고, 그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인터넷에 의한 부분은 뭐 보실 필요 없고 한번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요. 90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은 그 3번 한번 볼게요. 3번. 3번이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떠한 사건이 무엇이 돼서 접수되어 현재 지금 처리 중에 있더라 이겁니다. 처리 중에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뜻을 써줘야 되겠죠. 즉 어떤 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주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의 특칙에 요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종류를 명시해라. 이때 전부에 대한 게 2개가 있을 것이고 일부에 대한 것이 3개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이게 2개가 있고요. 일부에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3가지가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등기소 등기관보다는 등기부 위주로 정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3장 등기 절차 총론 이 부분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합니다.